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30대 초반 여성의 심리 내적인 발달을 돕는 모래놀이 상담을 신화의 이야기랑 한번 연결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이 동영상, 모래놀이 상담과 관련된 동영상을 찍을 때 내담자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 할 때는 그 상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한 가지 뜻만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게 상징이고, 그리고 상징 공부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징도 있지만 본인에 따라서는 다르게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제가 모래놀이 상담과 관련돼서 상징 이야기를 할 때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신화 이야기와 연결하는 데는 로버트 A. 존슨이 지은 쉬라는 책에 나오는 이번에는 푸시케와 에로스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푸시케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에로스를 만나, 그러니까 사랑의 신 에로스를 만나 여신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여신이 되기 위해서 4가지의 통과 의례, 일종의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과제인 분별이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그 과제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재미있는 모래놀이 상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래놀이 상담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모래놀이 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갇혀있는 틀을 알아차린 나입니다. 이 상자를 만든 주인공은 30대 초반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조금 더 상자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온 소품은 요정처럼 생긴 공주입니다. 우리는 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면 공주로 태어나겠죠? 자, 마지막에 가지고 온 소품은 칠판과 여성입니다. 상자에서 보면 이 지금 모래놀이가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져 있는데 좌측의 모습은 가정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보내고 있는 자신의 한쪽 측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측은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원에서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모습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정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공주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 좀비들은 외부에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떤 비난이나 나쁜 상황들을 좀비로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 좀비들을 이 공주가 막아내는 장면입니다. 자, 이 공주는 왜 이 좀비들을 막아내고 있는가 하면 뒤에 있는 남동생과 엄마 아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은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싫고 또 우리 가족들을 외부 사람들이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막았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쓸 걸 하는 후회를 하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지고 온 소품이었던 칠판과 여성은 대학원 교수님을
칠판과 함께 표현한 것이고, 자신이 이렇게 노트북 앞에서 지금 과제를 만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인데요.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하고 있었던 자신에게 대학원 교수님께서 종강을 할 때 좋은 연구자의 자질이 있는 것 같다고 칭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현재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이 모래상자를 만들고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자기가 아빠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 그러니까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신이 늘 뭔가 막아내야 되고 자신이 무엇인가 엄마를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 그 자책하고 아니면 압박감을 느꼈던, 나도 모르게 느꼈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웠던 내가 어찌 보면 엄마가 원하는 삶, 그러니까 왜 엄마의 배우자가 해야 될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한쪽 측면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자기를 좀 볼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가족과 분리 독립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향해서 조금 더 매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은 갇혀있던 틀을 알아차린 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이번에 모래놀이 상담을 같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 집안에 내가 기여하는 것도 있어야 돼 하면서 착한 딸로 자란 자기가 자신이 이제까지 성취나 평가에 좀 편중되어 와서 살았던 것, 그리고 엄마의 눈으로 사는 자신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씩 분별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러니까 내적인 발달,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화 이야기랑 조금 연결시키고 싶은 부분은 우리 옛날 동화 중에서도 콩쥐, 팥쥐 또는 신데렐라 같은 동화들을 보면 콩쥐나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기 전까지 그들이 치러와야 됐던 과제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 신화 이야기에서도 같은 과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를 잃어버리고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서 받게 되는 과제가 4가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과제가 분별입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내적 힘을 기르는데 가장 필요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혜로운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와 조용함, 그리고 가려낼 줄 아는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내는 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챕터에서 몇 개를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온갖 종류의 씨앗이 산처럼 뒤섞여 있는 알곡더미를 준다. 알갱이를 하나하나 가려서 종류별로 분류하라고 시킨다. 해질 때까지 일을 못 마치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그리고 나서 아프로디테는 위풍당당하게 혼인잔치로 행차한다. 푸시케는 고요히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린다. 에로스는 푸시케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찾아낼 수 있도록 중재하고 도와줄 것이다. 개미떼가 에로스를 통해 푸시케의 어려움을 듣고 알곡들을 하나하나 골라내준다. 해가 질 무렵 모든 일을 마친다. 저녁에 돌아온 아프로디테는 마땅찮은 얼굴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인 푸시케가 일은 꽤 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자, 우리가 이 여성에게 분별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온전한 자신이 되는데 첫 번째 과제로 나온 이 분별의 이야기가 오늘 상담을 했던
여성분이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하나씩 나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대 여성들이 결혼도 늦고 부모님 아래에서 살면서 새로운 자기로 거듭나는 일이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책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문화는 관례와 법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미리 규정하므로 분별하는 여성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도록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여성은 어떻게 분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창조적으로 분별하는지 알아야 한다. 여성은 자기의 개미적 특질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개미의 원시적이고 대지적인 특성이 여성을 도울 것이다. 개미의 특질은 지적이지 않다. 따라가야 할 규칙을 제공하지 않는다. 원시적이고 본능적이며 고요한 특질이다. 그렇게 보면 말로 모든 걸 풀어내는 우리 요즘 여성들은 우리의 어떤 여성적인 특질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말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내하고 참아내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분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단락에 있는 내용을 하나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날 종종 부모 모두가 바깥 세계에만 향하고 있어서 무의식이나 내면 세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다. 가족은 내면 세계에 대해서 보호막도 없이 남겨진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바깥에 나가 있는 사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게 혼자 남겨져 있는지, 아이들이 겪고 있는 내면 세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사회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시 조금 더 보면은요, 여성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내면 세계를 직면하고 명상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그들 각자의 내면 세계를 배우고 알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쏟아져 나오는 감정과 무드와 원형을 가족을 위해 분별하는 것은 아름다운 여성성의 행위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 상담을 통해서도 자신의 내면 세계를 조금 더 직면하고 분리하고 분별하는 시간을 갖게 된 여성분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여성들이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알아차리고 깨닫기 위해서는 조용히 기다리는, 그리고 침묵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나 콩쥐팥쥐의 계모나 신데렐라에 나오는 계모들을 보면 자신을 낳아주는 엄마가 아닌 계모나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아온 방식에서는 자신이 거듭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정서적인 어떤 발달 과정 중에는 그런 계모나 다른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조건들이 자신이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조금 더 내면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담 이야기와 신화 이야기가 여러분들 내면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 신화 이야기, 쉬에서 하고 있는 분별 이야기를 챕터 내용만 따로 뽑아서 한번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